윤석열 총장을 오늘 청와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과연 청와대에서 오늘 만나는데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떤 얘기가 오갈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하면 현재 그야말로 조국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을 가장 어렵게 만든 국면이 전개가 됐어요. 왜냐?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의혹 하나만으로 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는 나쁜 그런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조국을 장관에 임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한쪽에서는 이런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조국 비리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모두가 광화문에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당장 구속시켜라. 당장 뭐 사퇴가 아니라 구속시켜라. 제대로 수사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함성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조국은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고 언제 검찰이 소환할 것이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대통령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한테 제대로 된 진솔한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한테 미안하다. 이 말이 한마디 하고 끝났어요. 과거 MB 때 광우병 사건,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사과 비교해 보십시오. 옛날에도 이런저런 다 정황상 많은 장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또 기자회견을 마치고 눈물까지 흘리는 그러한 대통령. 저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자, 이런 상황, 이렇게 대통령을 어렵게 만든 윤석열 총장이 오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요. 7월 25일 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1월 8일이니까요. 총 106일 만에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윤 총장과 대통령과의 돈독한 신뢰관계, 일부 언론에서 밀월관계라고 하는데요. 밀월 이상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관계,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파탄난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파탄난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말의 변화, 대통령 임명장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고 그 중간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두 사람이 만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 25일 날 임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마디로 우리 총장님 그랬어요. 우리 총장님. 뭐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얼마나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각별한 총애 그리고 신뢰를 여러분들 앞에서 넘칠 겁니다. 짐작하는데. 그러면 몇 마디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이 부침을 거듭하면서 서열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서울지검장에 올라갔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본래 검찰총장 직행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 검찰총장에 갔잖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된 것은 이 적폐 그다음에 국정농단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과거 정부에 대한 그야말로 싹쓸이 수사, 여기에 수사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족족 다 영창행을 했어요. 전직 대통령 2명, 전직 국정원장 1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이 전부 영창에 갔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국정농단 적폐 수사에 윤석열 총장의 역할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넘쳐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짐작할 때. 그러니까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우리 신임 또 여기서 우리 신임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 지시사항이잖아요. 제가 공문을 때 경우로 비춰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장 주면서 한 말씀, 이거는요 대통령 지시사항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대통령 지시사항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계속 위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말 금과 옥조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챙겨야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 제1번이 조국 사태다.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 지시가 어디가 있을 것이며 이보다 더 중요하게 반드시 이행해야 할 대통령 지시사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권력형 비리, 정말 엄정한 자세 다 똑똑 떨어져 있어요. 응? 그리고 국민들 희망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희망을 실현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7월 25일 날 이르는데 8월 27일 날 검찰이 일제 강제 수색에 나섰어요. 압수수색 한 20여 군데 30여 군데 압수수색하면서 이낙연 총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찬 대표 그 다음에 민주당 내 실세들 모두가 나서서 전부 윤석열 총장에게 돌을 던졌어요. 이런 식의 정치 재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피의 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마라. 그래서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인권, 피의자 인권 제대로 챙겨라. 그 다음에 검찰권을 자제하라. 그 다음에 검찰 개혁 반성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조국 부인이 수사받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대통령이 본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검찰권 자제하고 반성 성찰하고 이걸 조국 사태 때 반성 성찰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과거 국정농단 사건 전직 대통령, 국정원장, 대법원장 전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고 피의 사실 전부 다 언론에 미리미리 다 공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마디 말도 안 듣던 대통령이 조국 사태 조국 부인이 소환선상에 오르니까 직접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8월 27일 날 압수수색 그 다음에 이제 9월 30일 날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갑니다. 또 다른 지시인데요. 이것이 7월 25일 날 한 지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직접적으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데요.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 소관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조국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갑니다. 조국이 법무부 검찰 개혁 방향 대통령 직보합니다. 이 직보하는 자리에서 조국한테 지시를 해요. 자체적인 검찰 개혁 방침을 내놔. 윤석열 총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뭐라고 했느냐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 개혁 똑바로 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라는 인사권 그동안에 공석으로 놓아졌던 대검 사무국장 자리 그 다음에 감찰본부장 자리 이런 자리 비어있는 거 조국 맘대로 인사라는 말하자면 대통령의 승인을 발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조치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서 윤석열을 말하자면 압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당시의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어요. 그리고 인사권 항상 검찰총장의 신복들이 가는 자리에 조국이 나서서 자기 측근을 임명하는 인사를 하도록 대통령이 통로를 열어주는 사상 유례없는 또 조치도 했다는 그러한 비판에서 대통령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가게 되는데 과연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대통령은 이렇게 의혹만으로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임명했는데 노영민 실장은 엊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조국은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실패한 인사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조국은 지금 소환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환 날짜가 언제냐가 문제예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의혹이라고 했던 사실들은 대부분이 다 범법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고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이 우여곡절 끝에 전부 발부가 돼서 맨 먼저 조국 오촌 조카인 조범동 코링크 피의의 실소유주이자
실제 경영한 사람, 그 다음에 조국 부인 정경심, 그 다음에 조국 동생 조민, 이 세 사람이 전부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상 유례없는 검찰 수사 거부 현상이 조국 동생과 조국 부인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에 관해서 대통령은 한 말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법무장관 대행에게 민정수석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든 조국한테 그런 식으로 조사받지 말고 제대로 조사를 받아라. 그래야 내가 체면 쓰지 않느냐. 이거 내가 뭐가 되느냐. 지금 경제 폭망, 안보 폭망, 검찰 수사로 내 체면이 다 깎였는데 당신이 좀 체면을 세야 될 거 아니야. 법무장관 한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채찍을 했다는 말이 언론에 흘러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노영민 실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시킨 비서실장 아니에요? 그러면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실패한 인사라 국민 앞에 그렇게 언급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원상 복귀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조국 동생과 조국 부인 검찰 수사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정말 어거지 조사 거부가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냐. 조국이 제대로 재판받지 않도록.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조국 가족들이 제대로 조사받지 않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질질 끌어가지고 결국은 조국 부인과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이 다 마감이 된 상태에서 적당히 넘어가야 재판 받을 때 그 일가들이 전부 유죄 판결에서 벗어나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계속 조사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 조사하는데 다 사실인데 검찰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것을 부인하자니 참 검찰이 믿을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더더욱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조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검찰 이제는 드디어 조국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왜? 그래도 대통령 좀 체면, 운신의 공간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계좌 추적 영장, 구속 영장을,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체면 마지막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공산이 좀 커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계좌 추적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 핸드폰 압수수색 빨리 해야 됩니다. 늦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빨리 핸드폰 압수수색 하십시오. 이제 계좌 추적 얘기까지 다 나와서 계좌 추적까지 영장 발부해갖고 나오면 핸드폰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못 할 거 아니겠어요? 법원도 대차례에 신청한 이 계좌 추적 영장을 기각했었는데 이제는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 모멘텀을 검찰이 이용해서 압수수색을 하라. 그러면 대통령도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정부 총리 더 이상 검찰에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 대통령 앞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세월호 특수단을 꾸몄다라고 하는 언론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세월호 참사 결국은 황교안 대표 노린다는 것은 많은 그런 의혹을, 그리고 평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지금 도하 언론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선물일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조국 사태, 세월호 사태를 딱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패한 인생 다 끝난 건데. 이제 조국도 구속 아니면 불구속 어떻든 정식으로 범죄 행위를 벌인 사람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입에서 말이 나오겠어요? 아무 말도 못한다. 다만 이게 반부패 정책 협의이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 강력히, 그래서 공직사회의 일대 사정 바람이 불 것이다. 왜?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기가 땅이 닿을 정도로 이제 떨어져가는 국면으로 이 경향성,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는 이제 내년 4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수 통합, 우파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파 통합도 안 돼야 되고, 안 되는 것만 아니라 이제 여당 지지율은 올라가야 되고, 공무원들 또 엉뚱한 데 줄 서는 건 막아야 되고, 그러려면 엄정한 사정, 공직 기강을 똑바로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바람몰이에 나설 것이다. 그 말 속에 윤석열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윤석열 총장도 바보가 아니니까 말 한마디 하면 100마디로 다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대통령이 하는 말씀 또 다시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